안녕하세요. 선스퀘어 기업스타. 오늘은 첨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의 사업 영역은 화면과 같습니다.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에 걸쳐서 모두 사업 영역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하고 2차전지 쪽에 주로 사업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2차전지죠. 2차전지에 있는 전해액 첨가제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첨보는 2차 벤더예요. 2차 벤더라는 건 뭐냐면 최종 수요처가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해액 제조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첨보는 바로 LG나 삼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조사로 갔다가 다시 한번 대기업,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로 가는 그런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것은 이 첨가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첨보는 2차전지에 집중하던 회사는 아니고 디스플레이의 식각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역시 식가격도 마찬가지로 식가격 제조사한테 첨가제를 주면 식가격 제조사가 만들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 요런 형태고요. 그 중에 이제 식가격 첨가액 중에 아미노 테트라졸이라는 것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96%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LCD나 이제 이런 거 공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리배선을 좀 할 거잖아요. 근데 구리배선을 할 때 이걸 다 잘라서 배선을 하는 게 아니고 구리를 깔아놓고 배선 형태대로 식각을 할 거잖아요. 식각을 할 때 식각액에 첨가되는 물질이 요 ATZ라고 할게요. ATZ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첨보고, 이제 순도가 높고 수율이 좋아서 세계 시장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첨보의 주 매출 대상이었고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죠. 근데 요새 주목받고 있는 게 역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이제 좀 범위가 크고, 전해질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 중에서 70% 정도가 이제 전해질 염하고 첨가제인데, 그것을 생산해서 전해질 만드는 회사한테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보는 기업 설립 자체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7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9년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고요, 아직까지. 첨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지금 전해질 공장을 준공을 하고 증설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붓고 있죠. 많이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이 자체 LIFSI가 자체가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런 성분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을 억제하고 얘는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튬염인데, 이런 리튬염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전해질의 성능을 높여주겠죠.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대 소재가 이제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와 전해질, 리튬염, 요 두 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액은 염과 용매, 첨가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용매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가 되는 리튬염, 그 다음에 첨가제. 이 첨가제라고 하면 이제 리튬 이온이 반응을 해서 뭔가 다른 부스러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들이 단순히 리튬 이온을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이나 이제 잔고장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유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리튬 이온을 안정적으로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현재 주류의 전해질은 LiPF6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소형 IT 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첨보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자동차, 중대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현재 주력은 요 두 개고요. 주력은 이제 이쪽이고 이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신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D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만들 거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용화된 것은 F랑 P 전해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도 만들고 있는데 뭐 자세하게 보실 것은 없지만 결국에는 수명 향상, 안정성 향상, 수명 향상, 성능 향상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질 업체,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에서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사서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첨보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의 성능이 나오는데 이런 소재들, 전해질 소재들이 EN에만 하나씩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LiP F6가 소형 IT 기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런 LiFSI를 쓰면서 LiF6를 안 쓰냐? 그거는 아니고 섞어서 쓰고 첨가해서 쓰고 비율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첨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첨보의 그 매출을 보면 이게 매출 생산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매출인데 전자 소재가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288억 정도 되잖아요. 300억 가까이 되고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300억 정도 되죠. 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018년 때부터 보면 2018년에 전자 소재 LCD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가객 첨가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전자 소재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 그만큼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엇비슷하게 갔다가 2020년 반기에는 역전을 해버려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실 수가 있고 그만큼 첨보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나오는 비중이 꽤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연결 기준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별도 기준을 또 보여드릴 텐데 이 연결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이게 별도 기준이에요. 전자 소재 아까랑 똑같은 288억인데 2차 전지 소재 5억밖에 안 돼요. 이게 5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보시면 첨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게 연결 기준으로 하면 요런데 이게 별도로 했을 때 왜 2차 전지 소재에서 절반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중원신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첨보가 있고요. 100% 자회사로 중원신 소재가 있어요. 이 100%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신 소재의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물적 분할을 했고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결국 100% 지분을 첨보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IPO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첨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원신 소재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중대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첨가제나 이제 전해 질을 만들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첨보에서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중원신 소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중원신 소재만 찾아본다고 그것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중원신 소재에 투자를 하면 뭐 첨보 사장님도 같이 가서 이제 하고요. 이제 다 딸려 있는 100% 지분 보유 자회사기 때문에 그 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중원신 소재를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리튬이온 전지 전해액 시장 규모 역시 뭐 다른 자동차 지금 2차 그
전기 자동차의 성장과 같이 지금 전해액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첨보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2020년 안 지났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다 이제 예상치긴 합니다만 거의 2020년엔 이걸 맞추겠죠. 이게 원래 그래프 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첨보가 천명했던 얘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좀 한 스텝 늦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단계 뛰어넘는 투자액과 투자 설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따라서 쭉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소재는 거의 지금 현상 유지를 계속 하고 있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중에 2차전지 소재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2차전지 소재가 그만큼 뜨겁고요. 결국 첨보는 2차 벤더로서 2차전지의 배터리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전해질과 첨가액을 만들 수 있는 극히 드문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전고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전고체나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라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첨보의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차세대 배터리 군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첨보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